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매일 밤 주식 한잔 김호영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연휴 직전 날이 10월 8일이 옵션 만기일이었죠. 지난 목요일 옵션 만기 이후에 금요일장이 없었습니다. 보통 목요일 옵션 만기 이후에 옵션 만기의 변동성이 좀 덜하다 싶으면은 금요일 날 오히려 그 변동성을 가져가거나 시장이 하락하는 모습이 많이 나왔는데, 이번엔 그 금요일장이 없어서 좀 안심을 했더니 오늘이 마치 금요일장 같이 움직였습니다. 오전장 종목들의 변동성이 굉장히 좀 다양했고요. 빨랐어요. 어땠냐면은 상승폭이 짧고 빨랐죠. 오르다가 쭉 밀리고 오르다가 쭉 밀리고, 저도 그래서 목표가에 도달하지 못해서 매도하지 못하고 밀린 종목들이 오늘 한두 개가 아닌데 환장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는 장이고, 역설적으로 빠르게 좀 종목들은 움직였지만 지루함이 느껴지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오후장 들면서 상승 패턴이 좀 바뀌었어요. 기존에 강조를 드렸었던 종목들이 강세 흐름을 다시 패턴을 찾고 이제 오전에 상승 바통을 이어받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부분들이 이제 제가 말하려는 종목들의 부분인데, 계속 지속적으로 강조하듯이 지금 시장의 위치가 딱 매물대입니다. 9월 16일 기록했던 이 고점대의 매물대가 가장 두꺼워질 수 있는 그런 구간이에요. 직전 고점 영역대에 있는 구간이기도 하고요. 직전 고점의 물량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여기서부터 거래가 가장 많이 실려 있는 구간들의 딱 매물벽에 지금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이제 방향성이 중요한데, 전고점까지는 별 문제가 없다라는 제 입장이고요. 여기서는 만약에 하락이 나오더라도 크게 겁낼 필요는 없다. 오히려 전고점에 부딪히고 떨어지는 것이 더욱더 무서울 것이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활발한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장이고요. 이런 활발한 장에서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될까? 오늘 강세 흐름을 보인 종목들을 보면 답이 어느 정도는 나오실 겁니다.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그동안 영상에서 제가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지속적으로 강조를 드렸잖아요. 오늘 자율주행 관련주들의 강세가 아주 두드러졌습니다. 대장주 역할을 한 종목은 기존에 제가 매매하던 텔레칩스나 뭐 이런 종목들이 아니라 아주 의외의 종목, 남자의 종목, 남성이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의외의 종목이죠. 저도 매매를 이전에 한 적이 있는데요. 의외의 종목이니만큼 저도 매매를 했을 때에는 다른 종목을 놓쳤기 때문에 이 남성을 매매를 했었거든요. 바로 요 9월 23일이었습니다. 다른 종목들이 너무 좀 올랐기 때문에 저는 후발주자로 남성을 택한 건데, 이때 남성도 우리한테 큰 수익을 주고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그 다음에 완전히 좀 추세를 깨는 움직임이 나오더니 이것이 흔히 말하는 개미 털기 구간이었나 싶을 정도로 오늘 상한가를 인상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상한가에 들어간 이유는 남성이 자율주행으로 분류된 이유, 이것 때문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글로벌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이 이 인공지능 AI 비서로 알려진 알렉사를 개발했는데요. 이 알렉사를 탑재한 전기승합차를 공개했거든요. 근데 이 남성이 바로 이 알렉사 오토를 탑재한 인포테인먼트 기기를 개발을 했습니다. 지난 제 기억으로는 8월에 아마 양산에 들어가서 이제 판매를 시작을 하고 있을 텐데요. 월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남성을 그래서 저도 항상 주도주로 매매를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작년은 말할 것도 없고, 작년의 이슈였던 것 같아요. 작년 8월이었던 것 같은데, 요 이슈는 좀 더 찾아봐야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 남성이 이 알렉사 오토를 탑재한 인포테인먼트 기기를 개발해서 수혜주로 분류가 됐다는 겁니다. 남성이 자율주행 관련주 중에서 후발주자이지만 이전 여러 관련주들이 상승할 때도 빼놓지 않고 상승을 하긴 했어요. 자, 중요한 점은 이런 남성처럼 후발주자들도 이렇게 상한가를 갈 만큼 강한 시세를 보이고 있다는 건데요. 전기 및 수소차 시장이 발전하고 점점 더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율주행 기술 도입도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데요. 이유가 뭐냐면 내연기관 차량에서 새로운 차량으로의 이제 세대 교체의 의미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내연기관에서 이 기관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의 개념 자체가 확대되고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내연기관 차량에서 전기차와 수소차로 바뀌는데 그냥 지금과 똑같은데 안에 있는 엔진만 바꾸느냐 그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새 시대의 자동차를 만든다는 얘기죠. 자율주행은 그래서 자동차의 미래입니다. 이런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자동차로 가는데 자율주행 기술이 빠질 리가 없죠.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테슬라에서도 일론 머스크가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차를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한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율주행 관련주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항상 관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시대의 자동차를 생각을 한다면 매매할 종목이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얘기해 드릴 종목은 이제 자동차 부품주 중에 하나인데요. 그간 영상에서 제가 자율주행, 수소에너지, 2차 전지 등을 지속 강조드렸는데 얘네들이 모두 새로운 자동차,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자동차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입니다. 여기서 저는 부품주도 또한 빼놓지 않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강세를 보인 현대공업입니다. SBS CNBC 필살기 방송에서도 10월 9일 날 출연을 해서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지난 9월 18일이었어요. 9월 18일 금요일 요때에도 제가 필살기 방송에 출연을 해가지고 수소차 관련주 탑픽이 뭐냐라는 질문에 현대공업이라고 답을 드렸는데 10월 9일 출연해서는 아예 이걸 추천주로 가지고 나와서 추천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간 지속해서 수소차 관련주 중에서 부품주 중에 이 종목을 탑픽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먼저 내용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본다면 완성차 업체인 현대차와 맺은 계약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현대차는 제네시스 성공 이후에 신형 투싼을 내놨죠. 이 신형 투싼에 적용될 시트패트 그리고 암레스트 부품에 대한 공급 계약을 현대공업과 맺었습니다. 향후 6년간 총 852억 원의 신규 매출이 예상이 되고요. 연간 생산 규모는 총 20만 대 142억 원 수준인데 본격 양산 들어갔죠. 올해 35억 원 정도의 매출은 우선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이제 9월 14일 날 상한가를 간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술적인 이유입니다. 자, 현대차의 차트를 길게 보면은 현대공업의 차트를 길게 보면은 3월 19일 최저점을 기록했죠. 대한민국 전 종목 다 마찬가지입니다. 3월 19일 2020년 3월 19일은 지수 최저점의 날입니다. 3월 폭락장 속에 기록한 최저점이 1985원인데요. 이거 대비 2배 이상 오른 가격인 3월 대비해서 2배 이상 오른 가격인 5,000원대에서 상한가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자, 이 가격은 현대공업의 역대급 고점입니다. 역대급 고점이에요. 바로 이 자리죠. 역대급 고점 자리인데 여기에서 첫 상한가가 시작이 됐다?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큰 겁니다. 3월에서 물론 3월에서 지금까지 올라온 종목은 많지만 그 올라온 고점대에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다? 물론 현대공업은 그간의 움직임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 상한가로 완전히 성격이 바뀐 게 되는 겁니다. 이 점이 현대공업의 가장 중요한 점이고요. 이후 시세는 무너지지 않았죠. 자, 그 이유를 보면 이후에 시세는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했는데 그 와중에 산발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등락을 보였습니다. 말 그대로 등락을 보였는데요. 등락을 보이면서도 일정 가격은 유지하면서 가격을 깨지 않고 자기 가격을 만드는 과정. 그러니까 주가가 아주 긍정적인 레벨업을 하는 단계가 올라가는 고가권에서 바닥을 다지는 이런 현상을 보여줬습니다. 아주 좋은 모습이에요. 저는 9월 14일 이후에도 매매를 했지만 10월 7일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이후에도 매매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날 이후에 매매 진행을 한 이유는 뭘까요? 바로 10월 5일 날 기록했던 시세 때문입니다. 이 상한가가 가장 중요한 상한가예요. 제가 만든 용어 중에 점상불사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혹시 저보다 먼저 이 다 용어를 쓰신 분이 계신가요? 네,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는 누구한테 들은 건 아니고 내가 얘기하는 게 점상불사인데
바둑에 보면 대마불사라고 있잖아요. 대마는 결코 쉽게 죽지 않는다. 저는 이제 점상불사를 만든 이유가 점상은 결코 쉽게 죽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 이걸로 말을 만들어 봤는데, 점상은 결코 쉽게 죽지 않는다는 뜻은 일반적인 상한가 역시 마찬가지란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증시에만 있는 특징이죠. 상한가제도. 누군가는 의도를 갖고 시세를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의도가 어떤 의도인지는 알 수 없죠. 그러나 주가의 움직임만으로만 본다면 상승과 하락 중 상한가를 의도적으로 만들었을 때 어느 쪽에 무게가 실릴지는 여러분들 느낌이 오나요? 오셔야 됩니다. 100%를 보장하는 것은 절대 아니죠. 하지만 그간의 경험과 제 기술적인 기법을 토대로 확률을 본다면 10월 7일 자리는 매수 베팅을 해줘야 되는 구간이었습니다. 가차없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희 방회원분들, 제 기법 강의를 들으신 분들도 제 사인을 받자마자 가차없이 들어가셨고, 더욱 놀라운 것은 저희 방회원분들, 제 기법을 들으신 분들은 저보다 먼저 입성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거고 당연한 거예요. 제 기법상으로는. 그래서 오늘도 저는 매수를 했습니다. 이날 매매를 진행을 하고요. 오늘도 오전에 매수 진행해서 오전 내내 손가락 빨았어요. 지겹게 안 가는 거야. 하지만 저는 내일부터가 진짜 본 게임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유를 하려고 했고, 하락하면 더 매수를 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 전략은 그거였는데 일단 오늘 바로 상승이 나와버렸죠. 그러면서 시간에서 지금 상한가 언저리로 뭐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아직 시간의 상한가 확정은 되지 않았고, 저도 제가 아까 매도 사인 날린 바에 의하면 1350원에 저희 회원분들 절반 수익 실현이 나가셨을 겁니다. 지금 이런 종목이요, 이 시장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은 현대공업을 주제로 제가 매매했던 이유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른 종목들도 앞으로 이렇게 좀 분석을 분해를 하면서 해드릴 겁니다. 이런 종목이 지금 이 시장에는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중요한 거는 이 시장이 아니더라도 하락장이든 급락장이든 상승장이든 급등장이든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은요, 언제나 어느 시장에서나 활용이 가능하고요. 다시 말해서 언제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좀 특별하게 이런 이야기를 드리려고 영상을 남겼고요. 오늘 영상 간략하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종목도 종목이지만 왜 매매하는지, 그리고 내용적인 측면은 다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을 보고 접근을 했는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맹목적으로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부분에 무게를 두고 또는 신뢰를 갖고 매수했느냐,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 잘 익혀두시기 바라고요. 저도 많은 도움 드리기 위해서 더욱더 유익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편안한 밤 되십시오. 김홍희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